깜빵 1년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bombom봉!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고등학교에 갔다 온 주스입니다. 연극주간 1위래요, 지금. 주스님이 진짜요? 갔다 온 고등학교가. 예. 안녕하세요, 식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머리가 약간 베토벤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빠바바바. 빠바바바. 네, 베토벤의 머리를 하고 있는 27입니다. 제가 영국 셰필드라는 요크셔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벌써 10년이 됐어요? 저 10년이 된 줄 네. 몰랐어요. 2013년부터 보통 10주년 하면 만 10주년 안 하고 그냥 뭐 9주년 정도 될 때 10주년 하는데 이건 진짜 2013년 초연에서 꽉 10주년 채워가지고 10주년 공연으로 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바로 연극 히스토리 보이즈인데요. 연극 히스토리 보이즈는 영국의 극작가 앨런 베넷이 70세가 되던 해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2003년 런던 국립극장에서 초연되자마자 앨런 베넷의 수십 년간 작품 중 최고라는 평가와 함께 주목을 받았고요. 굉장히 많은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하면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는데요. 먼저 이브닝 스탠더드 어워즈에서 작품상, 로렌스 올리비어 어워즈에서 작품상, 연출상, 남자 주연 배우상, 토니 어워즈에서 작품상, 연출상, 남자 주연 배우상, 여자 조연 배우상, 무대 디자인상, 조명 디자인상, 드라마 데스크 어워즈에서 작품상, 뉴욕 드라마 크리틱 서클에서 작품상, 아우터 크리틱 서클 어워즈에서도 작품상을 탔고요. 한국에서도 2014년 대한민국 연극대상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이렇게 수많은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했을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10년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기 인터파크 들어왔는데, 캐스팅이 너무 많은데요? 지금 거의 막 20명 넘게 지금 캐스팅되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배역이 무려 12개나 되고요. 각 배역마다 더블, 트리플, 쿼드 캐스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작비가 들겠죠. 그래서 이 히스토리 보이즈 같은 경우에는 연강홀 규모로 공연을 올려야지만 손익이 간당간당하게 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손익이 나기 어려운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6번이나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공연이 무려 10년간이나 지속되다 보니까 공연 초반에 학생 역을 맡았던 배우님들이 선생님 역으로 다시 배역을 바꿔서 출연을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무려 10주년 기념공이다 보니까 몇몇 배우분들은 학생 역과 선생님 역을 번갈아 가면서 출연하고 계세요. 지금 음, 보니까 거의 30명 가까이, 물론 이제 네. 보니까 중복도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일은 다역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보니까 적어도 최소의 25명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러닝타임이 여기 적혀 있는 건 190분인데 실질적으로 3시간 반 정도 해요. 그러니까 이 오 마이 대본을 다 갓. 여러 개 배역을 머릿속에 넣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이거 두 가지 역할 하시면서 다른 공연도 막 같이 하고 계시니까 진짜 배우님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노네임 시어터 컴퍼니에서 한 거예요? 네, 히스토리 보이즈의 한국 프로덕션은 노네임 시어터 컴퍼니의 작품이고요. 27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래는 뮤지컬 헤븐의 연극 전문 자회사였다가 이제는 독립해서 대본이 정말 좋은 작품들을 올리고 있어요. 스테디레인, 가족이란 이름의 부족, 변신 이야기, 글로리아, 필로우맨. 다음 공연이 온다면 꼭 한 번쯤은 관람하셔도 좋을 것 같은 작품이고, 가족이란 이름의 부족 같은 경우에는 저희 컬처홈이 리뷰하기도 했잖아요. 그렇구나. 밑에 캐릭터 앤 캐스트 보니까 네? 그 교장 역할을 할 때와 학생 역할을 할 때가 참 이게 분장으로도 가릴 수 없는 이 나이 이 갭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 영감올은 그래도 가까운 편인데 어때요? 보셨을 음, 때? 사실 음. 배우님들 40대에도 교복 입으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아니 딱히 뭐 이번만 40대 이상하다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40대 교복 입으셨던 분들이 40대 많으시죠. 교복은 아닌 것 같아. 내가 30대 교복까지 내가 이해하겠는데 40대 교복은 아닌 것 같아. 김태형 연출님이 하셨거든요, 한국에서는. 근데 네, 김태형 연출님도 굉장히 비슷한 작품을 창작을 하셨었어요. 모범생들이라고. 모범생들은 이제 맞아요. 음. 외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이야기라면 히스토리 보이즈는 셰필드에서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로 진학하고자 하는 옥스브리지 특별반에 소속된 학생들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또 김태형 연출님이 엘리트 출신이신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요? 음. 몰라요? 난 처음 들었는데?
어떤 엘리트인데요? 김태형 연출님이 과학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카이스트를 다니시다가 중퇴하신 다음에 한예종에 입학하셨어요. 그래서 김태형 연출님 인터뷰나 기사를 볼 때면 이 독특한 이력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그거는 엘리트가 엘리트인가요? 아니라 특이하신 거죠. 나는 잘 타인지에 계속 모르겠네. 제협까지 엘리트 소리를 들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공연인인데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김태형 연출님이 이 연감으로서 하시는 강연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본인도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과학고에서도 연극 동아리 활동을 했고 카이스트에서도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한예종으로 옮긴 거기 때문에 연극 외길을 걸었지라고 하셨던 거를 듣고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근데 사람이라고 당연히 하시죠. 연극인이네, 뭐. 물론 연극 엘리트시지. 한예종 나오셨으니까. 공연계 엘리트신데, 그랬구나. 특별히 먼저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여신동 디자이너님이 무대를 만드셨는데 무대가 정말 예뻐요. 근데 또 이 무대가 커가지고 연강홀 말고는 거의 들어가는 무대가 없다고 하는데 이제 무대에 실시간으로 막 햇볕까지 조절해가지고 교실이거든요. 진짜 교실처럼 아름다운 교실을 만드셨는데 햇볕이 실시간으로 조도가 다르게 이렇게 탁 창살에 비춰가지고 들어오는 무대가 정말 예쁘고 칠판에 아주 다양한 문학 레퍼런스들이 붙어 있는데 그것도 하나하나 이게 뭘지 찾아보는 재미가 있으신 무대입니다. 포스터가 그 느낌이 딱 오네요. 이게 사진이에요, 실제로. 네. 멋지네요. 그래서 근데 사실 박은석 배우님 되게 오랜만에 뵀네요. 네, 박은석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이 작품으로 뜨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데이킨 역할을 처음 맡자마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으셨고 그 후로 계속 데이킨 역할로 공연에 참여하시다가 지난 시즌에는 처음으로 데이킨 역할이 아닌 어윈 선생님 역할을 맡으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0주년 기념 공연이다 보니까 어윈 역할과 데이킨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공연하고 계십니다. 이제 히스토리 보이즈의 스토리에 대해서 줄거리를 알려드릴 텐데요. 미리 제가 경고드리자면 히스토리 보이즈의 스토리를 뒤로 최대한 미룬 이유가 있습니다. 19님이랑 27님 모두 강의를 하셨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리를 듣다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뭐야. 이 연극은 휠체어를 탄 어윈이 의회에서 발언을 하는 현재의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과거로 돌아가서 셰필드에서 옥스포드 대학교와 케임브리지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옥스브리지 특별반의 수업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특별반에서는 나이 많은 문학교사 헥터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헥터는 문학을 단순히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직접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연극교육과 결합시켜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대로 사창가를 컨셉으로 자유롭게 롤플레잉을 진행합니다. 이때 모든 학생역 배우들이 프랑스어로 연기를 하고요. 무대 위에 자막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공연이 처음 올라왔을 때는 자막이 있었는데요. 10년간 관객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성장을 했고요. 대사 내용 중에 아무래도 사창가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불편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무대 위에 자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공연 초반에 이 장면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면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끼리 티키타카 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프랑스어를 자유롭게 티키타카 합이 맞기 위해서 학생 역할을 맡는 배우들은 2달 전부터 프랑스어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때 교장선생님이 갑자기 교실을 쳐들어와서 헥터의 수업 방식에 대해 항의를 하고요. 학생들은 임기응변으로 사실 사창가가 아니라 전쟁터 롤플레잉을 하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교장은 학생들에게 젊은 신입교사 어윈을 소개하는데요. 헥터가 공교육의 상징이라면 어윈은 사교육의 상징 같은 선생님이에요. 입시교육에 굉장히 특화된 선생님이고요. 어윈이 첫 수업에서 가져온 토픽도 꽤나 충격적입니다. 어윈은 학생들의 에세이가 너무 지루하다고 에세이 하나하나를 아예 던져버리면서 학생들이 심사위원들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종교개혁에 대한 에세이를 써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수의 음경 표피 연례조각과 같은 신선한 토픽을 가져와야 된다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에세이의 이러한 예수의 음경 표피 연례조각과 같은 토픽을 가져올 수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너무 충격적이다. 예수의 음경이요? 음경 표피요. 이제 포경수술 하잖아요. 표피요. 식구님이랑 저는 내 잘못 들었나? 내가 지금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본 거야. 음경?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음경 잘못 맞지? 들었나? 근데 사실 아니, 이거는
충격적인 것의 시작도 못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다들 어느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더 좋으세요 하면 이제 당연히 헥터 쪽으로 갈 확률이 그나마 높잖아요. 왜냐면 어윈 선생님은 너무 학생들에게 직설적으로 엘리트 교육, 그러니까 뭐 공교육과 사교육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이 또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인지 헥터 선생님은 집에 하교할 때 한 명씩 아이들을 태우는데 자기 오토바이 앞자리에 태우거든요. 그러는 동안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위에서. 학생들은 그걸 알면서도 묵인을 합니다. 헥터 선생님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교장 선생님의 와이프가 그걸 목격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교장한테 다 일러바치고 헥터를 당장 잘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헥터는 또 이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되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작가님 진짜 아니, 하고자 하는 진짜 얘기가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나 봅시다 한번. 가보시죠. 대단하네. 이제 학생들은 헥터를 워낙 또 좋아하다 보니까 헥터 선생님을 자르지 마라. 서사 때문에 사실 관객들의 입장에서 처음 공연했을 때는 그렇게 또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가 왜 학생들이 이러한 그루밍 성폭력을 방임하느냐 해서 서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관객분들도 점점 나오고 계시긴 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전형적인 그루밍 성폭력이잖아요. 네. 안타깝고 답답한 거는 공연을 10년 동안 하면서 연극계에서 그 중간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주연을 맡았던 처음엔 원캐스트였거든요. 두 선생 배우분이 둘 다 지목이 되셔서 아, 실제 관객들이 아니, 어떻게 연기를 잘한다 했더니만 둘 다 웬일이야. 린톤 역할을 최정화 배우님이 하셨네요. 네, 추정화 연출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셨던 연극이 바로 이 히스토리 보이즈의 린톤 역할이었어요. 초연과 재연의 모두 린톤 역할로 출연을 하셨고요. 이 린톤 역할이 히스토리 보이즈 내 유일한 여성 배역이기도 하지만 또 유일한 정상인입니다. 등장인물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호되게 혼내면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다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유일한 여성이다 보니까 유일한 정상인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bechdel 테스트는 통과하지 못한다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린톳의 유일한 독백도 이막이 돼서야 나와요. 관객들이 추정화 배우님이 하시는 린톳을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다시 돌아와 주시길 바라는데 이제 앞으로는 배우를 맡으실 예정은 없다고 해서 저 또한 굉장히 아쉬운데요. 요즘은 이지연 배우님께서 꾸준히 린톳을 맡고 계시고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베르나르도 알바의 앙구스티아스 역할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출연하고 계십니다.